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현실 때문에 한켠으로 이렇게 한켠으로 이제 묻어뒀던 그런 마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꺼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거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되게 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고 그거 막 저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니셔도 괜찮고 안녕하세요. 가치성장 메신저 임우리입니다. 네, 오늘은 성장 클럽 성장의 프로세스 6단계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명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결단하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결단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렸고 미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신 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는 이 자리에서 맴도는 삶이 아니라 좀 뭔가 성장해보고 자라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면에 큰 결심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소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이런 결단도 좋고요.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좀 진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대체 어디 그때 결단을 했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목표를 크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명확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그 명확한 것들이 명확성이 있으십니까? 비전이나 아주 커다란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꿈 이런 게 있으십니까? 굉장히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앞이 이제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어디로 나갈지가 보이지만 명확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그림과 같이 굉장히 뿌옇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게 되고 시간 관리도 당연히 정하기가 어렵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살아내고 싶은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어렵기 때문에 내면의 평화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우선순위를 왜 정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왜 해야 되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삶의 명확성이 없다면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나쁜 습관이 악순환되고 낮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냥 여행을 간다 그래도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뚜렷한 내 삶에 있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목표가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고 되어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삶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목적이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도 명확해지고요, 내면의 평화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전과의 다른 나이를 먹어도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순간 어린아이라도 성장할 수 있고, 몇 살이든 간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관리가 되는 것이고, 좋은 습관으로 선순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과물, 높은 성과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도 분명하게 이거를 시작하기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갈려요. 그 이전에는 그냥 똑같은 삶,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서 하소연하고, 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삶에 이제 휩싸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만 이제 목표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정말 다른 결과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했다라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로 나아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뭐 3개월 뒤, 6개월 뒤, 뭐 1년 뒤 이렇게 단기 목표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다 나중에 제가 한 다음 영상쯤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되게 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큰 그림. 그래서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비전은 이렇게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각화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가끔 이렇게 말씀을 설명드리는데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나의 모습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상상해봐라. 단 한 장의 장면으로 상상해봐라.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어떤 모습, 내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 굉장히 설렐 것 같다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큰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죠. 선생님들도 비전을 세워보는 걸 제가 오늘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비전을 세우라고 했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비전? 그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비전이 뭐 기업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큰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히 무슨 비전을 세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비전을 어떻게 세워요?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운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기 전에 이제 시각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것을 글로 적어보세요. 글로 적어볼 때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을 살고 싶은가. 근데 또 이게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뒤로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5년 뒤에 나이를 한번 적어보세요. 5년 뒤에 몇 살이세요? 5년 뒤에 나이를 적어보시고 그 나이 옆에다가 이제 뭐 배우자의 나이라든지 자녀의 나이도 동시에 써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소소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좀 말도 안 되게 허무맹랑하게 누가 비웃었는데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제 인생의 장면이 있고 그 장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저의 5년 후고요. 전 세계에서 영어 창업을 활용하여 100개의 브런치를 가진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CEO가 되는 것. 이것을 저의 5년 후, 50세거든요. 저는 5년 후에 50세의 이무리가 됐으면 하는 저의 비전의 장면입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봤고요. 그러면 미션을 적어봐야 되는데 미션은 어떻게 정할까요? 미션이요? 미션은 또 뭔가요?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데 미션은 이제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특히 이제 뭐 크리스천들은 콜링이라고도 하고 내가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는데 사명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본다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도울 사람, 무엇을 가지고 나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 사람은 누구인가, 내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내가 도울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나의 무엇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써보는 거예요. 미션을 작성을 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무리의 사명은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어 가정을 지키고 어린이 영어 교사들에게 영어 성장과 개인의 성장과 삶의 도전을 위해 삶의 도전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과 미션이 좀 오그라들지만 정리를 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게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큰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림을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이제 그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심사인당 채널 제가 즐겨보는데 최근에 그런 주원규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아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게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열정이 높아서 이래야지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조금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 저도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볼 때, 무엇을 할까 찾아볼 때, 내가 뭔가 직업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영어를 제가 막 엄청 좋아하고 한 건 아니지만, 영어를 통해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꿈을 키워가고 수익화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영어, 뭐 어린이,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인드맵 형식으로 막 정말 다 써보세요. 다. 내가 뭘 좋아하나. 그래서 왓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Y를 찾아보시는데, Y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Y, 두 번째는 내적인 Y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Y는 내가 내면에 정말 원하는 거. 제가 영어 창업을 시작했을 때 당시는 외적인 Y가 더 크긴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하긴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또 내면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자아 실현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적인 Y와 외적인 Y가 좀 겹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의 법칙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없이는 땡땡땡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성장의 법칙입니다. 네, 지금 명확성 강의니까 명확성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절실함입니다. 절실함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절실함의 이유가 있으시다면 되게 더 잘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저는 뭐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내 가장이고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절실했는데 그게 지금 나중에 보고 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절실함이 되었던 거죠. 외적인 Y가 그랬고요. 내적인 Y는 또 내면의 욕구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없다면 이렇게 에너지 부스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이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이야기가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명확성의 한 예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과 미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명확성의 예.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하기에는 저작권 때문에 무리가 있어서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을 아십니까?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인 2020년에 이태석 신부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구수한 PD님께서 만드신 제작하신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역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프리카 남수단의 시골 마을,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 부모들도 맨날 죽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이태석 신부님이 학교를 짓고 이렇게 돌봤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 돌아보니까 5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의대생이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의사가 됐을까? 그 과정이 정말 감동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아이들은 그 당시에 정말 명확한 리더십을 본 거죠. 롤모델을 본 거고 그 신부님이 이태석 신부님이 자기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정말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도 그 가난한 그리고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의사가 되는 게 쉬울까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울까요? 지금 한국에서도 의사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예, 의사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의사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의사의 꿈을 이뤄서 뭐 한국에서도 할 수도 있고 부와 명예를 다 얻어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그 친구들이 다시 다 버리고 남수단으로 돌아가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똑같이 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신부님 의사가 됐습니다. 신부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막 한국말 하면서 막 우는 영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구수한 피디님께서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의사가 돼서 흰 가운을 입고 그 진료하던 곳에 가서 신부님의 방식처럼 인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대하는데 딱 그 불현듯이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더래요. 지금에서 부활이다. 부활. 이태석 신부님이 이 아이들의 모습으로 다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이 관련된 영상은 제가 다 찾아보면서 막 울면서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과 미션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장하려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삶이 어떻다, 뭐 힘들다,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으시고 뭐 이유가 있으실 거지만 이 친구들만큼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로서 이 아이들만큼 절망적일까요? 그 아이들만큼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가졌던 그 명확성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누구라도 명확성이 있다라면 그것을 이룰 힘은 그 내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삶에서 나아지길 원하지만 마시고 그저 그냥 불평만 하지 마시고 좀 크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다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간에 시간이 뭐 없다, 뭐 돈이 없다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떤 마음 때문에 성장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선생님들은 정말 선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정말 작지만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과 선생님들 안에서 정말 위대한 분들이 나오게 될지 저도 같이 꿈을 꿔봅니다. 물론 비록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학원업을 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있지만 좀 더 꿈을 키우면서 더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싶다는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현실 때문에 한켠으로 이렇게
한켠으로 이제 묻어뒀던 그런 마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꺼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거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되게 다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고 그거 막 저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니셔도 괜찮고 써보시고 선포하시고 하시면 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꿈이 커야지, 비전이 커야지 중간에 어려운 일 반드시 만나거든요. 우리 성장하면서. 근데 성장하기로 결정하지 않아도 힘든 일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길 힘이 크게 설정할 때, 목표를 성장할 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때 이제 명확성을 설정하는 데서 딱 두 부류로 갈릴 수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막 결정 가지고 비전을 쓰시고 미션 쓰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내가 저런 걸 하겠어 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제가 그 나머지 프로세스 지금 이제 6단계 중에 2단계 있으니까 4단계가 남았는데 4단계를 다 거의 못 돌아오시고 헤매시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세요. 꼭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정하시고, 다만 이게 변할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설정했지만 아닌가 보지 해서 다른 거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써보시고, 일단은 정해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가다가 다른 그림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드리면, 자, 책 2권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ne Thing, The One Thing이라는 책인데, 이 책 요즘에 자기계발서 분야에 1위 다시 찍고 있는데,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다시 찍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신사임당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다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원띵도 무엇을, 나의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찾고자 할 때 너무나 중요하고, 조금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도 많고 근데 산발적으로 막 있어. 그러면 이걸 좀 좁혀야 돼요. 몰아서 한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그 도미노가 계속 파급력을 일으켜서 저기 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단 한 가지 one thing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책 안에서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Start with Why라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Why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좀 나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좀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둘 중에 한 권 읽으시고요. 미션은 바로 비전 쓰기. 비전을 5년 후 해서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5년 후 나이 쓰고 단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난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조금 더 적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적으시면 더 좋아요. 수치를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이러지, 제 거대가 말도 안 되는데 일단 썼어요. 일단 조금 이러지 가능성이 있으면서 내가 상상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좀 크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미션 쓰기.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면 가족이라도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달에 11월 달에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나를 알기에 대한 영상을 11월 달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책을 잘 읽으시고 비전과 미션을 꼭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